안녕하세요. 장계TV 장계입니다. 심플한 삶의 저번 소유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집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집이라 그러면은 어떤 스트레스를 풀어주는 곳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너무 우리는 집에 집착을 합니다. 집은 간결하고 안락하고 실용적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추구해야 할 최고 목표는 안락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락함은 공간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그 잘 짜인 공간이나 해방감을 주는 공간 또는 여유로운 공간 등 집과 관련해서 심플한 삶의 방식은 하나의 미덕이 될 수 있습니다. 집은 휴식의 장소이고 영감의 원천이며 치유의 영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도시에는 사람과 소음이 너무 많고 신경에 거슬리는 어떤 시각적 매체도 많습니다. 그런 도시에 사는 우리가 에너지와 활력, 균형과 즐거움을 되찾는 공간이 바로 집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집은 물리적, 심리적 보호장치이며 또 우리 몸을 보호하듯이 몸은 또 우리 정신을 보호합니다. 집은 우리 몸을 위한 곳이며 우리의 신체적인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위한 곳이기도 합니다. 영양 부족은 육체에만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 정신적인 영양 부족도 생깁니다. 정신적인 영양 부족을 해결해 주는 것이 바로 집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식생활이 우리 건강을 좌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집을 어떻게 꾸미느냐가 우리의 심리적 안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몸이 집 안에서 자유로워야 정신이 몸 안에서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꼭 필요하고 보기에도 좋은 물건 몇 가지만 두고 나머지를 치우면 집은 평화로운 안식처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물건을 꼭 그것이 아니면 안 되는 것과 유용한 쓰임새가 있는 것들만 두고 그 물건이 없으면 우리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것을 우리는 유용한 쓰임새라고 할 수 있지요. 집을 아끼고 깨끗이 하고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바로 가장 귀중한 보물 또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방법으로서 우리가 물적인 것에 더 이상 신경을 뺏기지 않을 때 바로 우리 자신을 마음껏 펼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필요한 집이라고 할 수 있는데 많이 소유하지 않고 살아가는 삶이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려면 사고방식부터 바꿔야 되겠지요. 화려함보다는 여백을, 또 소음보다는 침묵을, 유행하는 것보다는 변치 않는 것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모든 장애물, 또 우리가 대개는 의식하지 않고 지내지만 사실은 그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온갖 물건들에서 해방되어 삶 자체에 필요한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집은 언젠가는 쓰일 물건들로 가득 채워진 요지부동의 창고가 아니라 꼭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안락하게 살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간을 단순하게 만드는 관점에서 볼 때 이 시대에는 큰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통신기기의 소형화 덕분에 기기들이 잡아먹는 공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또 손쉽게 작동하지 않는 것은 아예 들이지 말고, 또 전선은 벽 모서리 부분에 붙이거나 장판 밑에 숨기거나 이렇게 몰딩을 이용해 최대한 눈에 띄지 않게 만들어서 어떤 그런 공간을 좀 이렇게 확대해 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요. 또 안 잠기는 수도꼭지나 또는 시끄러운 변기 물탱크나 너무 비좁은 샤워실이나 잘 돌아가지 않는 손잡이 등 이런 일상생활을 피곤하게 만드는 자질구레한 물건들은 사실 모두 고쳐서 해결을 해야 되겠지요. 물건을 집에 들이는 기준은 안락함이어야 합니다. 물건을 고를 때는 겉으로 보이는 것만 휘둘리지 말고 또 고급 물건이 부자들을 위한 것이라는 선입관을 버리고 어떤 자신이 필요한 것들, 이왕이면 또 따뜻하게 하는 것, 이런 이방저방 가지고 다니기도 좋고 활용도가 높아서 오랫동안 기분 좋게 쓸 수 있는 것들로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색은 단색 계열이 좋고 화려한 색은 눈에 피로를 가져오게 하며 검은색이나 흰색, 회색 같은 색깔은 크게 눈에 띄지 않으면서 다른 색하고 잘 어울리기 때문에 이 색깔들의 복잡한 요소를 흡수시켜 없애는 힘이 있는 그런 심플한 스타일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색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집 안 공간을 단순하게 만들고 쓸모없는 것을 모두 치우고 나면 기분이 개운해지지요. 어떤 공장에서 만든 인스턴트 식품만 먹다가 모처럼 자연식품을 먹을 때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나요? 또 그렇게 느끼면 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집의 그 인테리어도 유동성 있게 띄는 그런 인테리어로 기능적인 면을 우위에 놓는 것을 원합니다. 유지하고 정리하는 그 수고는 최소한의 그 하되 안락함과 사는 즐거움을 주는 인테리어를 이상적인 인테리어라고 할 수 있지요. 무엇보다 단순성이나 기능성을 추구하는 인테리어가 이거 바로 우리 플러스를 위한 마이너스의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우하우스의 초기 주택들은 아름답지만 너무 간결하다는 이유로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습니다. 그렇지만 기능성과 상식을 기본으로 하는 건축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지요. 또 신체 단련과 일광욕, 위생을 위한 전용 그 공간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휴식의 전당 같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부분에서 거주자의 안락함을 우선으로 한 집이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집에 가구리를 적게 두면 유동성이 커집니다. 물건과 가구는 가벼워야 하며 또 눈에도 몸에도 항상 만족스러워야 합니다. 카펫의 부드러움이나 벽 마감지의 향기로움 또는 욕실의 상쾌함 이런 것이 눈으로도 느낄 수 있지요. 무거운 재털이 드러내기 힘든 모직 카펫 이런 툭하면 전선이 발에 걸리는 스탠드나 또는 할머니가 수놓았다는 벽걸이 융단 아무리 닦아도 윤이 안 나는 유리그릇 유리그릇보다는 구리그릇이죠. 구리그릇. 또 옷장 옆에 책상 아래며 이곳저곳 수도 없이 놓인 쓰레기통. 이거는 이제 그만 치우는 것이 좋지요. 이런 물건들의 에너지를 빼앗기기보다는 다른 할 일을 생각해 보는 것이 더 현명합니다. 건축 구조에 세부적인 변화를 주고 기능적인 면에서 온화한 조명을 설치해서 세안이나 목욕을 할 때를 제외하고는 모든 게 불편한 그 욕실인데 이걸 넓기만 한다고 제대로 활용을 못하면은 이게 문제가 되지요. 그래서 거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리하기 불편한 주방은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고 넓다고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공간을 잘 활용하면 그것이 조그만 그 공간이라도 아주 훌륭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그렇게 여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집에 대한 법칙으로 얘기하면은 공간이 여백이 많게 해야 된다. 여백이 많은 방은 언뜻 보기에도 허전한 것 같아도 세부적인 부분을 잘 신경 쓰면 깨끗하고 안락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나무나 식물, 코르크, 집처럼 따뜻하고 부드러운 소재로 된 방은 특별히 기구나 어떤 가구나 물건 없이도 텅 비어 있어도 아주 포근한 느낌이 나게 하는 거지요. 그런 방에 있으면 숲속의 작은 그런 아주 소담한 집처럼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지고 또 평안해집니다. 집안에 여백이 생기면 그 안에는 평화와 질서가 자리 잡아 단순화한다는 것보다는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은 결국 같은 말일 수 있습니다. 무장식의 장식 이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헐렁한 스타일 혹은 여백이 있는 스타일에서는 물건보다는 물건 주변의 공간과 사람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여백이 충분한 집에 산다는 것은 삶의 주도권을 내가 쥐고 있다는 뜻과 같습니다. 그런 공간 안에서는 물건에 소유되지 않기 때문이지요. 이 같은 여백의 미학을 선택한 사람들은 물건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책 2권, 두세 권 정도, 향기력은 초 하나, 혹시나 소파 하나로도 안락함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백이 있는 방은 빛으로 채워집니다. 물건이 거의 없는 방에서는 찻잔 하나도 존재감을 가지지요. 책 한 권이나 또는 친구의 얼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백이 있는 공간에서는 모든 게 작품이 되고 정물화가 되고 매 순간이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여백이 없으면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침묵이 없으면 음악도 없습니다. 모든 여백과 침묵에는 의미가 있는데 일주일만이라도 집에 있는 장식품을 모두 치우고 지내보면 아마 또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텅 빈 공간이 분명 여러분에게 새로운 발견을 선사하실 것이고 또 물건을 치우지 못하고 또 과거 속에서 혹은 추억 속에서 사는 것이 현재를 잊고 사는 것이면서 미래로 열린 문을 닫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집이라는 것은 또 빛과 소리가 적당하게 있어야 되겠지요. 빛은 곧 우리의 생명이고 빛을 빼앗긴 인간은 병들고 미치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집에서도 빛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결같은 그런 밝기의 조명으로 이런 것을 피하고 자연의 빛이 계속해서 변하는 것처럼 집안도 밝을 때와 어두울 때가 있어야 합니다. 문을 삐걱대는 소리나 또 시끄러운 전화벨 소리처럼 집안에서 나는 소음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건강에 훨씬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이 소음 문제는 마음만 먹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삐걱대는 문에는 기름을 치고 전화벨 소리는 듣기 좋은 멜로디로 바꾸고 또 소음을 흡수할 수 있게 카펫을 깔거나 또 가전제품을 구입할 때 소음이 적은 것을 고르고 우리가 보통 대화를 나눌 때의 소리는 60dB 정도인데 이 우리의 귀에 고통이 느끼지 않게 고통이 느끼기 시작하는 것이 120dB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dB의 소음을 내는 믹서를 굳이 고를 필요가 있겠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리도 적게 나면서 효과적인 그런 물품으로 골라야 되겠지요. 그리고 집이라는 것은 또 수납 공간이 충분해야 합니다. 집은 사람이 사는 게 공간이 아니고 당연히 물건 있고 뭐 동물도 있을 수 있죠. 따라서 집이 어지러워지면 이런 것을 피하려면 사실 옷장이나 서랍장, 장식장 이런 온갖 잡다한 가구가 늘어나는 것을 막으려면 붙박이식 벽장이 충분히 있어야 하고 그 벽장도 그저 빈 공간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필요에 맞게 배치가 돼서 금방 찾을 수 있어야 되죠. 냄비 하나 꺼낼 때마다 뭐 의자를 가져와야 된다든지 뭐 티스푼 하나에 뭐 집을 가로질러 준다든지 또는 다 뒤집어야 된다든지 이러면은 힘든다는 거지요. 그래서 물건이 정리되지 않은 이유가 물건을 편리하게 정리할 공간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잘 정리하지 않았어도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은 사용자의 그 움직임과 발걸음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그 기능에 맞는 장소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자신이 가지고 찾을 수 있을 때 살림 도구를 위한 벽장이라든지 보호용 식품 저장고, 욕실용 붙박이장, 우산과 신발을 두는 현관용 수납장, 외출할 때 바로 들고 나올 가방이나 손님의 짐을 두는 휴대폰 보관소 같은 공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는 모든 공간을 꼼꼼히 챙기지 않는 것이 문제가 돼서 집의 기본은 우선 합리성과 효율성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집이라는 것은 좋은 기운이 가득해야 되겠지요. 풍수학에 따르면 우리는 살고 있는 환경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습니다. 그 환경이라는 것은 날씨나 이웃이나 주변의 물건 등 이런 것들이 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자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알게 모르게 계속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우리를 화나게 하기도 하고 즐겁게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대로 움직이고 말하는 방식이나 태도와 행동을 통해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 몸의 진동과 파장 여시도 생명체와 물질 세계의 배열에 따라 영향을 줍니다. 그렇게 우리는 생명의 기운, 즉 기를 외부 환경과 주고받습니다. 이 풍수학에서 우선 강조하는 것은 장소의 정갈함인데요. 이때 사는 장소가 정갈해야 우리 정신도 맑아지고 정신이 맑을수록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에는 영양분이 되는 것을만 들어와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들고 현관에 두는 물건은 하나하나가 집의 기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쾌적하고 깨끗해야 하며 화초를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만 집 안으로 오는 좋은 기운이 들어올 수 있고 어떤 색깔의 물건을 두느냐에 따라서 또 집의 기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울이나 밝은 색의 그림을 걸며 어둡거나 비좁은 공간의 단점을 해결할 수 있고 방 모서리처럼 모가 나 있는 곳은 기운을 날카롭게 만들기 때문에 두뭇잎 식물 같은 것을 놓아 기운을 부드럽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집안의 소리나 색깔, 재료, 식물 이런 안정된 진동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무엇보다 기운이 막히지 않고 집 전체를 순환할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기운을 얻고 싶다면 먹을거리를 모두 한 곳에 모아나고 그 장소에는 언제나 음식물이 잘 구비되어 있도록 신경을 쓰면 됩니다. 부족함이 생기면 절대 안 되죠. 과일 바구니는 항상 채워놓고 시든 채소와 오래된 음식은 냉장고에서 치워버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먹느냐가 몸의 기운을 좌우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집의 기운은 집에 있는 물건의 형태와 소재에 좌우됩니다. 먼지가 쌓인 물건과 지저분한 물건은 조화를 깨트리는 침체된 기운을 내뿜기 때문에 생활의 기본적인 기운을 자제할 수 있도록 카펫이나 이불이 있다면 반드시 깨끗하게 관리하고 날카롭고 뻗쳐간 물건은 눈에 안 띄는 곳에 두고 식물이 서서히 말라 죽는 모습은 무의식적으로 절망감을 느끼게 하므로 병든 식물이나 시든 꽃은 치우는 것이 좋습니다. 에너지는 땅에서 올라오므로 바닥과 신발도 언제나 깨끗해야 합니다. 집을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면서 나쁜 기운을 비워내면 그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도 밝고 건강해집니다.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지요.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 모습은 집안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아침에 집을 깨끗이 정돈하고 출근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루가 달라질 것입니다. 내가 사는 공간이 곧 자신이기 때문이지요.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선택한 것에 의해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진정한 만족을 주는 것에 대해 확고한 취향도 선택도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내적 자아와 외적 자아 사이에 존재하는 관계를 조화롭게 풀어내려면 외부 환경이 내면 깊은 곳에 자리한 열망과 또 부합되어야 합니다. 건축가와 인류학자들이 입을 모아하는 말이 있습니다. 한 개인의 정신을 찍어내는 것이 바로 집이며 인간은 자신이 사는 장소의 지배를 받는다는 것이죠. 환경은 개인의 인격을 형성하고 개인의 성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사람이 살고 있거나 살았던 장소를 보면 그 사람을 더 잘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떤 고물상이나 창고와 비슷한 집들이 너무 많다고 하는데요. 어수선함이나 너저분함, 무질서를 뜻하는 그런 어떤 혈전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오면 혈전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듯이 무질서는 집의 원활한 기능을 방해합니다. 반면 단순하고 정돈이 잘 된 방은 그 집안에 누군가 있을 때에 사람이 사는 공간으로 보이고 사람이 있다가 나가도 방에는 별 흔적이 남지 않지요. 그 사람이 머물렀던 흔적도 활동의 흔적도 없습니다. 이 같은 공간에서 어떤 고치 아픈 물건이나 기억들의 숨긴 쓸 일이 없기 때문에 집이 애물단지나 일거리 부담되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집은 재충전하는 안락한 곳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답고 건강한 집은 우리가 만든 환경에 우리 자신을 대변하듯이 통속적인 디자인을 선택하면 우리도 통속적인 사람이 됩니다. 위적인 부분에 신경을 쓰면 우리의 감각도 세련되게 바뀌죠. 그래서 우리가 세부적인 부분들을 중요하게 여길수록 세부적인 것의 혜택을 더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집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점은 완벽하게 작동하지 않는 물건은 즉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물건이 그대로 방치된 집은 마치 가벼운 두통이나 충치가 막 생겨나는 것처럼 그런 치통을 앓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것을 고치거나 버려야 된다는 거지요. 벽장이 옷으로 터질 것 같은데도 입을 만한 옷이 하나도 없는 집 역시 건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냉장고에서 유통기간이 지난 식품들이 나오는 집, 냉동실에서 성에가 끼다 못해 부국처럼 변해버린 집, 책이 무더기로 쌓여있지만 도움이 될 만한 책은 한 권도 없는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수납장은 북방이식으로 되어 있고 조명기구는 벽과 천장에 내장되어 있으며 자지구레한 물건들을 말끔히 치운 곳, 이런 집에서 우리는 마침내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또 살아 숨쉬는 장소, 본질 돌아가는 장소가 되는 그런 집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집은 원한다면 불필요한 것들과는 타협을 해서도 안 되고 바로 버려서 정리해야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심플한 삶에는 사실 돈이 많이 든다고 하지만 이런 자질구레한 실내장식품이나 이런 몇 가지 사서 진열하는 것보다 좋은 목재 합판으로 벽을 마감하는 비용이 더 비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플한 삶을 지향하며 살아가려면 돈 이상의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고한 신념이 바로 이 심플한 삶에 필요하므로 신념이 있어야 질서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이지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물건에 대한 것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장기하TV의 장기하였습니다.